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하나오션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미국의 군함 제조 업체인 오스탈에 대한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스탈 자체는 호주의 방산 조선 업체고 이 오스탈이 미국의 군함을 제조한다.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수 금액으로는 하나로 대략적으로 8,960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 이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레조선소 인수 관련된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방산에 대한 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의 정치 관계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또 침공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도 번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전투함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 국내 법으로 군함을 외국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미국 내 조선사에서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국 조선업의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 미국 조선업이 현재 고사 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이 몰락하게 되면 이 전쟁식 군함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일 이 태평양 전쟁을 보게 되면 이 미군의 함대가 피해가 더 컸지만 이 결국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군함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반대입니다. 이 중국 조선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 전쟁이 나게 되면 이 미국은 장기전에서 중국을 이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부터 뭐 2차 전지에 이어서 조선업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기사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향을 끝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오션의 미국 군함 제조업체인 오스탈에 대한 인수 추진은 계속해서 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또 뜨거운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리아 주재의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 폭격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부터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까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은 패턴성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024년 이 전반적인 원유 상승세를 예측을 드렸었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지고 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유동성이 원유 시장에 이끌리면서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LNG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선주 전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수요적인 측면 말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 말고 이 수요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 또 경기가 좋다라는 뜻인데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48.5였지만 실제가 50을 기록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이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유가는 상방 모멘텀이 더 크게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중국의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국 제조업 PMI 지수도 50을 넘었습니다. 예측치가 50.1이었는데 실제 기록한 수치 자체가 50.8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도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를 예상을 한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앞서서 우리가 뭐 전쟁 리스크는 바로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죠. 자, 그래서 원유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상승해 줬습니다. 대략적으로 1.5%가량 상승한 모습인데 2024년 전반적인 동향을 체크를 해봤을 때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유역에 작용하고 있다.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선가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 선가지수도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었는데 24년의 전반적인 동향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존재를 하겠죠. 뭐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마진 사업을 통해서 선별수주 전략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높이 나온다. 그리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또 방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부분을 수주하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높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주선들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지수 측면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고성가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중고성가지수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조선업의 이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23년과 24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업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신규 선박보다는 이 중고 선박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중고 성가지수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고 성가지수가 상승하면 사실 이 최소 성가지수까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성과지수 측면은 도움이 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하나오션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 조선업엔 좋죠. 이 국내 증시에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 자체가 밖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시에 좋지 않은데, 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나 뭐 조선 기자재, 뭐 성강밴드나 태광, 하이로코리아 같은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이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면 좋게 된다. 그래서 현재 추이 자체도 업황의 강세를 이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일 좀 많이 하락을 해줬습니다. 7% 가량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과 관계가 있고, 후판 가격은 선박 제조 원가의 20%에서 이 3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이 비용의 하락까지 야기하게 되니까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 상반기에 후판 가격을 합사하겠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 지난 2023년이죠. 하반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산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국내 철강사들이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점유를 하지 못하면서 이 조선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철강사 가격을 보게 될 때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4배 이상 높았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후판 가격을 조금 더 유리하게 조선사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볼티모어 선박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일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부분은 선박 운항을 한 항해사 잘못이지 선박을 제조한 조선사와는 무관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의 가격은 28,0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상증자, 뭐 권리락부터 유상증자까지 해서 이 가격 안정화 구간을 거친 뒤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주목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가 바로 이 중국과 미국의 정치 갈등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 반사익으로 한국 조선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전투함과 잔수함 관련된 하나오션이 이 시장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격 구간대를 보게 되면 먼저 3만원의 가격대를 뚫어주는 게 1차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지를 받으면서 이 마지막 전고점 구간이 4,400원 구간까지 트라이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러한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정치적인 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죠. 그래서 현재 지지율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2개월 전부터 5월부터죠. 이 지지율 측면을 위해서 정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여기는 이 중국을 다시 한번 제재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런 기사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앞서서 후판 가격 협상이 5월부터 7월 이 상반기에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 협상, 그리고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반사익 구간, 이 두 부분이 기사화가 된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